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. 오늘은 동원 산업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. 동원 산업이 이제 자회사 소송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합의금이 3천억이 나오게 됐는데, 생각보다는 적지는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쨌든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타격이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 금액의 크기와 그리고 이어서 동원 산업의 실적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동원 산업의 행보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동원 산업이 자회사 소송 합의금 3천억을 지불을 하게 됐는데요. 실적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스타키스트라고 한 차례 이슈가 있었던 소송 문제가 있었죠. 스타키스트는요. 동원산업의 미국의 자회사입니다. 올해는 법적 분쟁 끝에 이제 3천억이라는 금액, 2억 1,900만 원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상황인데요. 사건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. 우선 스타키스트는 미국에서 참치 통조림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 이제 2015년에 다른 회사들이랑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법적 문제에 얽히게 됐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1억 달러를 벌금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서 미국 대형마트들이랑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스타키스트가 이 문제에 연루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나눠서 3천억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상황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타키스트가 합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모회사인 동원산업에도 재정적인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동원산업이 스타키스트의 100%의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합의금이 동원산업에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년 1,000억 원씩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동원산업의 단기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유추가 될 텐데요. 일단 동원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동원산업의 단기 순이익이 매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도 약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런 합의금까지 지불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은 좀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, 아니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닌가를 또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. 일단은 스타키스트도 그렇고 당원산업도 그렇고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. 그래서 당장 재정적으로는 큰 위기를 미칠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스타키스트 같은 경우는 2,800원 정도의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고 또 소송에 대비해서 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또 준비해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동원산업도 5,800원의 이상의 현금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모회사가 서브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. 금액이 커서 분명히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둘 다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타격은 또 없을 수 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불어서 이 스타키스트는 참치 통조림 시장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45%나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지난해에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.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기반이 안정적이다라는 상태를 또 평가를 받고 있을 수 있는 건데요. 하지만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업의 특성상 기후변화나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꾸준히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도 동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주가 차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그래도 꽤나 큰 소송 합의금이 휘청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영향은 또 주가에 흡수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. 뭐 다르게 얘기하면 동원산업이든 스타키스트든 어떤 현금 보유력이 어쨌든 받침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씩 타격은 줄 수 있겠지만 그만큼
큰 균열을 내긴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주가에도 큰 영향이 없죠. 그러면서 그냥 박스권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시 말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위기까지는 아니다.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점차 단기 순이익은 감소할 수 있지만은 실적 악화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둘 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침이 된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. 보통 이런 소송 문제가 휘말리게 되면요, 대체적으로는 이런 큰 금액의 단위가 또 이런 합의금 지급 소식들이 또 이슈가 있을 때 비용 부담 증가로 또 인식이 주주들한테는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평소 보통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이런 우려를 포함해서 또 주가의 하락을 또 표하기도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걸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나 이슈들이 있으면 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방어를 잘 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요, 동원 산업은요, 참치캔 담합을 합의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일단은 동원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성장을 위해서 또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타키스트 소송이 해결되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움닫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요. 일단 10년에 걸친 법적 절차를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 마음에 있던 큰 덩어리가 내려놨으니 이제 리스크를 해소했으니까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이 45%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동원그룹 전체가 또 북미 시장에 또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참치 통조림 시장의 성장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.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시장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식품 소비나 이런 것들 활발한 수요들이 꾸준히 존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소 조금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고요. 앞으로 동원 산업이 북미 시장에서 뻗어갈 행보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. 추가로 미국에서 이슈나 수주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